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이죠. 한칼 토론. 오늘도 김지훈 1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한칼 토론 뭐 항소 포기 얘기도 있고 검찰 징계 얘기도 있고 팩트시트 얘기도 있고 G20 얘기도 있고 굵직한 게 많습니다만 양당 내부에서 나온 새로운 이슈들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예, 먼저 좀. 하나씩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을 비판하면서 장애인 비하, 뭐 여성 비하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거. 특히 이제 그 채널의 진행자가 굉장히 막말을 할 때 또 옆에 뭐 응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연구소에서 아예 화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 먼저? 장 소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픽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였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유, 다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일자리에서 뽑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픽해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 시킨 사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몇몇 군인들이 동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좀 과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면 네. 공적인 생각과 사명감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자에 대한 편견이 저런 저급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좀 개인적으로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박민영 대변인이 그 나는 국대다 시즌 2의 우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공개 대변인을 오디션. 공개 오디션을 이제 해서 뽑았는데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 토론 잘해서 높은 점수 주셨군요. 그때 원래 이제 새로운 새미래당 쪽에서 예. 뭐 원래 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군이었어요. 1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전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에 뭐 들어갔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뭐 이준석 대표를 배신했네 안 했네 뭐 그거는 차치하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분위기에 좀 감염됐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가 매우 강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총으로 쏴 죽이네 뭐 이에 XX 저 XX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분들을 보면은 그 증오의 감정이 너무 보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제가 가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하는 것과 뭐 조롱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죠. 뭐 저도 한동훈 대표 비판할 때도 많고 뭐 그런데 근데 완전 달라요. 근데 그 증오의 감정을 거르지를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그게 결국 저게 이제 사달이 난 거니까 왜 김혜지였냐.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한동훈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어떤 증오의 감정을 좀 다스려라. 길게 보려면은 뭐 똑똑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그 생각이 들고 하나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인식들. 네. 장애인이 뭐 대표된 할당이 과도하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 됩니까? 260만 명이요. 전 국민의 5%가 장애인이에요. 예. 뭐 모든 거를 뭐 비례로 할 수는 없지만은 300명이 국회의원이면은 5%면은 장애인은 비율로 따지면 15명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이제 과도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법조인이 너무 많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그 뭐 농민이나 예를 들면은 뭐 택배 노동자도 국회의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관계까지 좀 이렇게 왜곡해서 좀 바라보는 색안경 렌즈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말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각종 토론 대회 때
항상 나가면 우승했던 친구요. 아까 그 나는 국대다 말고 다른 데 나가서도 네. 우승하고 그랬던 대학생 분이에요? 때도 뭐 각종 토론대회 나가지고 거기서 상금 받아가지고 예. 학비를 충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그 정도로 정도군요. 대략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음. 나는 국대다 나왔을 때까지 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횟수가 20차례 됩니다. 아 진짜요? 나가면 우승을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정말. 그냥 대학가의 토론 배틀이란 배틀은 다 휩쓸고 다녔군요. 나가요. 예. 나가면 무조건 다 우승하는 거의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 말을 잘한다는 것과 어떠한 공적인 자리에 갔었을 때 공적인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자에 대한 혐오가 권력을 가진 또 어떠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김혜지 의원이 네. 비례대표를 2번 받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는 한 번 해야 된다는 주의자시죠? 네. 네. 그리고 비례하시다가 그냥 지역구 나가서 하시면 되는데 비례로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이게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다른 장애우들도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 번 기회 줬으면 다른 분에게 기회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네네.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약간 혐오와 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혜지 의원을 저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이 설화는 설하고 이걸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 논란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국민들 여론을 뭐 뜨겁게 달굴 만한 일이 터졌으면 좀 빠르게 징계하고 착착착착 끊어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엄중히 사과하라고 뭐 경고는 엄중 경고는 했지만 사표는 반려했다고 하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막말을 많이 하고 험한 말 많이 하고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말 가지고 이게 과연 막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을 징계를 하면은요 본인을 징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광훈과 손잡고 황교안과 손잡을 수 있다. 조원진과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징계감이죠. 그런데 박민영을 징계하면 본인 스스로 징계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못할 거다. 강력 경고가 뭡니까? 자, 알겠습니다. 요 이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한마디만. 짧게 하세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꼬리 자르기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을 때 그 밑에 사람을 쳐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꼬리 자르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박민영이 사고 치고 박민영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게 왜 박민영을 징계하는 게 꼬리 자르기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책임을 지운다 본인의 말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자기 편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박민영을 자르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셨군요. 자, 민주당 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이달 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 초대돼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10년 동안 1,500건의 글을 썼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히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강연을 한 것을 두고 뭐 커뮤니티 두루두루 보면서 민심 살피세요가 아니라 딴지일보라는 김어준 씨가 발행인이죠. 요 특정 성향을 띤 커뮤니티를 콕 집어서 민심의 기준점, 바로미터라고 한 게 맞느냐? 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수님 어떻게 보세요? 성공해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딴지일보에 기고도 하고 김어준 씨랑 친하게 지내고 또 뉴스공장 나가고 겸공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큰 착각이죠. 당대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보다 더 큰 정치,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민심, 딴지일보가 민심이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딴지일보는 당심이다. 딴지일보는 지심이다. 지지층의 마음이다. 지심.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보를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왔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전당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난 이쪽에 잘 보여야지.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뭐 본인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뭐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성공했다고 믿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로 성공해라라는 건데, 뭐가 됐든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뭐 딴지일보 뭐 필요하면 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딴지일보만 주로 봤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폭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가장 강경한 여론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도 뭐 김어준 씨는 어제 이제 검사들 징계하는 거 뭐 국물도 없다 이번에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니까 예. 다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대로 다 가면은 뭐 18명의 검사장을 다 강등시키고 뭐 이제 보직 해임을 시켰을 때 그럼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으로 지금은 사실 여권의 안 좋은 이슈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더 맞는데, 정성호 장관도 뭐 그런 취지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했는데, 이제 폭주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판단은 이제 정치인이 할 몫이죠. 예, 그리고 뭐 딴지일보 결국은 이제 김어준 딴지일보 딴지일보가 민심이면 김어준 씨를 국민의 방송, 예, KBS의 진행자로 뭐 이렇게 좀 앉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또 그렇게 가요. 이런 분들이 위험해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레거시 미디어도 좀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공식적이고 뭐 체계화된 보고도 좀 받으셔가지고 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라라고 우리 비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왜 유튜브만 보냐.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비상계엄하고 부정선거론자가 되고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도 점점 이것이 심해지면 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또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편식하지 말고 네. 골고루 커뮤니티를 다 그럼요. 문심을 두루 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됐든 정치인은. 그렇죠. 당대표는 지도자잖아요. 예.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이슈들 하나씩 받고, 지금 뭐 언뜻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검사 징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이번에는 검사 징계 논란으로 좀 옮겨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항소 포기하셨습니까? 검찰총장 대행님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라고 썼던 그 검사장들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검토 사안이었어요. 앞서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근데 박범계 의원도 징계해야 된다 쪽이시더라고요. 징계해야 된다. 검찰주의자들의 어떤, 아까 뭐라 그러셨지? 망동이라 그러셨나? 뭐라 그러셨나?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부터? 장 소장님.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대한 수사 제대로 못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증거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니들이 검사들이냐 하면서 정치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권력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 항소를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해요? 왜 징계하냐고요? 자기네들이 인사권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징계하자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찍소리 못한 권력의 눈치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니까 권력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징계를 한대요. 어느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때 찍소리 못 해놓고 왜 지금만 소리를 내? 이건 것 같아요. 나쁘거든요. 그 검사들 나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권력의 눈치를 본 사람들이 나쁘지,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야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검사들, 그러라고 검사들에게 파면할 수 없도록, 탄핵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분 보장을 해준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없애버린다 그러고 완전히 자신들 손아귀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범계 의원님이 아까 인터뷰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밖에 나갈 들으셨어요? 때는 제가 인사 아주 친절하게 잘했는데 이렇게 비판해야 돼가지고 죄송한데,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니 검찰이 항소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들이 항소한 거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형량보다 낮은 형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무혐의 받고 법적인 처벌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피의자 편을, 피고인 편을 드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김주민 평론가. 그 여권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이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그 한국갤럽이 최근에 이제 네. 앞에서도 소개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제일 많이 빠진 게 한 5%포인트 한 번에 빠진 거가 한 두 차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빠진 게 8월 둘째 주에 있었던 조사였어요. 8월 12일에서 14일 1,700명 대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치인들 사면,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들 사면했을 때 그때 63에서 59로 맞아요. 전주에 비해서 이제 빠졌습니다. 네. 아니 64에서 59로. 근데 이번에 63에서 59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찬반도 같이 물어봤어요. 네네. 그럴 때 사면 찬성이 43, 반대가 48이었는데 이번에는 항소 포기가 적절히 29, 부적절이 48. 그러니까 부적절이나 반대는 비슷한데 적절하다 아니면 찬성한다가 그 조국 사면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14%포인트 이상 차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거나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9인데 이거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29, 적절하다가 29는 30%포인트 차이가 그러네요.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거는 반반 싸움이라도 됐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를 여권에서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제 뭐 팩트시트라든지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 네네. 뭐 등등등으로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방화벽을 친 정도의 수준인데 파괴력으로 보면은 더 이제 이 좀 위험하다. 항소 포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럽니다. 그겁니다. 뭐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대체로 동의하고 이거를 계속 확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수습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거를 확전하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어제 일단 의지를 보여준 거고. 어제 뭐라 그랬냐면 정성호 장관이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딴지일보 게시판을 주로 보는 이제 민주당 분들은 확전을 택한 거죠.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기류하고 법무부 장관의 기류가 어제는 좀 달랐어요. 온도차가 있었어요. 근데 최초에 징계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정부에서 나온 정부긴 건데 해요. 이거는 이제 선택적 분노, 이제 검사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 그리고 더 이제 검사들이 막 항명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여기까지 좀 이렇게 잠재워야 되겠다라는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더 할 것이냐 나갈 것이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은 지난 7월에 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이 상당수예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도 다 적폐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박지혁 수원지검장이 박범계 의원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변했다. 원래 검찰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검찰주의라고 표현 친윤이 아니었는데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은 친윤도 아닌 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이제 판단이 남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남은 이야기 좀 더 있거든요. 대기실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댓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